뭐라고 하는 게 정상일까요? 못난 놈 데리고 산다고 고생하니까 고생이 많다. 네가 좀 한 번만 더 참아라. 남편은 어땠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남편이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푸른알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 조선족 부부의 이혼 얘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면 블로그에 소개된 사례 좀 말씀해 주세요. 한국에 중국인 분들이 많이 와 계시죠. 네. 특히 이제 조선족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 이분들은 이제 물론 같은 한민족이라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취업이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일해서 뭐 돈을 벌고 이런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부부가 함께 와서 뭐 이렇게 생활하고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자녀도 나와서 키우면서 한국인과 다름없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혼하는 문제도 생기게 되고 이런 이제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에 사시던 이 조선족 부부도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으로 왔는데 아내가 이제 사실은 가장 역할을 했어요. 밑에 허드렛 일부터 막 시작해서 악착같이. 그래도 외국인 신분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적응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을 꾸려 나가겠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남편은 어땠을까요? 도움이 안 됐나요? 네, 남편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중간도 못하는 정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한국에 와서 그냥 얹혀 산 거죠. 얹혀 살면서 건강하게 그냥 지내주면 문제 없는데 매일 술 마시고 매일 도박하고 매일 돈을 잃어요. 네. 벌어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주식 투자한다, 가상화폐 투자한다 라고 하면서 와이프가 번 돈 쪽쪽 받아가서 쪽쪽 잃어요. 그 와이프는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별수를 다 써봤지만 이 남편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술 좀 그만 마셔라, 그리고 좀 일 좀 그렇죠. 하는 게 어때요? 그래서 막 취업 시켜주고 일자리 알아봐서. 근데 뭐 그렇게 해도 한 3개월 일하다 그만둬버리고. 그만두고. 계속 뭐 술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아니 왜 그러냐고. 집안일이라도 그럼 좀 도와달라. 그냥 집안일도 안 도와줬거든요. 들어와서 막 옷 마음대로 벗어 던져놓고 뭐 하니까, 아니 그러면 양말은 좀 바구니에 넣어주면 안 돼? 한마디 했더니 이제 막 술 취해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한 거죠. 그래서 막 처음에는 이제 막 말싸움 막 하고 부부싸움 하다가 보니까 이 남편이 말로는 부인을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또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더니 이 부인은 그래 내가 또 하면 부부싸움 일어나고 또 폭력 행사할 테니까 내가 그냥 참고 말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간 거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살다가, 하지만 이 남편은 정도가 이제 점점 심해진 거죠. 이제 술 취하면 친정 부모님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아유, 니네 아버지가 네가 이러는 거 알고 있어? 네가 이 모양인데 니네 아버지는 잠이 온다고 해? 뭐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본인 얘기.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하루는 크게 싸우고 크게 얻어맞았죠. 결국은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쳐 나왔고,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제 남편이 내가 술 취해서 그랬다,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술 깬 다음에는 뭐 전화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나왔는데 남편이 이제 술 깬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집에 와라. 그래서 오라고 하길래 이번에도 그냥 내가 술 취해서 그랬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고 들어갔더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뭐 조금만 젊었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렸을 거다. 네가 나가서 돈 번다고 네가 나를 뭘로 아냐.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또 싸운 거예요. 그래서 맨정신에도. 네, 거기서 이제 막 눕혀놓고 막 때리니까 결국 이제 이 부인이 도망쳐서 나왔는데 시어머니한테 바로 전화가 왔어요. 보통 시어머니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객관적으로 본인 네. 아들을 볼 수 있으면. 네. 아, 그래. 아이고, 못난 놈 데리고 산다고 고생한다. 고생이 많다. 네가 좀 한 번만 더 참아라. 음,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내 아들한테 뭐 이혼하자고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밖에서 돈 번다고 지금 세상이 다 밑으로 보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끝이 아니고 이 남편이 자기 친정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하는 게 정상일까요?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할 말이 아버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술 취해서 실수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당신 딸내미가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 알고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키웠냐고 뭐 이런 말을 막 한 거죠. 어떻게 살겠어요? 대단하네요. 결국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아내분이 저를 찾아오셨고, 네.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장의 의무를 저버리고 이렇게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아주 전형적인 이혼 사유죠. 근데 집에서 핸드폰 게임 조금 한다. 네.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한다. 이런 거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되진 않죠. 선을 넘었기 때문인 맞아요. 거겠죠. 네. 거기다가 이제 폭행까지 하고, 맞아요. 돈도 벌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건 이혼 사유가 되고, 유책 사유가 되니까 위자료도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례는 이렇게 폭력도 휘두르고 했으니까 위자료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사실 뭔가 재산 분할이 됐든 어떤 진행 과정에서 조금 더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보상이라는 게 참 희망적이면서도 아주 안타까운 단어인데, 맞아요. 보상받는 거, 위자료, 재산 분할, 이 정도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위자료는 실무상, 법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실무상 최대가 3천만 원 정도예요. 긴 혼인 생활 동안에 받았던 그런, 충격이나 피해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그 금액이 충분치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사실 보상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부부가 힘을 합쳐서 만든 재산이니 헤어질 때는 나눠 갖는 게 맞다. 그게 공평하다. 이런 견지에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보상 이런 차원은 아닐 뿐더러 재산 분할도 얼마나 받겠어요. 최대 받아봤자 절반 정도인데 그것도 20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비율도 그렇게 크지 않을 뿐더러 남편이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네. 어떡하나 할 게 없는 거예요. 재산이 있어야 나누죠. 그렇죠. 술 마시고 도박하고 재산 다 날려버린 남편이 네.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는 재산 분할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억울한 거는 네. 만약에 이 부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네. 남편의 재산이 하나 없다. 네. 그러면 오히려 재산 분할 조금 해줘야 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데요. 그러면 지금 설명해주신 이 케이스는 사실 조선족 이제 중국인 부부가 이제 한국에 와서 생긴 일인데, 그런 외국인 신분으로도 한국에서 재판 진행하는 게 가능한가요? 한국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한국에서는 사건을 받아주고요. 실질적 관련성이 뭐냐 그러면 네. 이 부부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한국에 계시고 한국에 이제 체류 자격을 받아서 거주하시고 주소도 있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그렇죠. 한국에서 혼인 생활도 하면서 이혼 사유가 한국에서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못할 이유는 없죠. 네. 또 그중에 좀 많은 부부가 또 한국에 귀하신 분도 계세요. 아예 네, 국적까지. 중국 신분이었다가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진행하는 거에서는 한국인과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거네요. 이런 비슷한 상황에 계신 다른 분들한테도 좀 조언이 될 게 있을까요? 예, 한국에 외국인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이혼 사건, 가족 관계, 양육 문제 이런 걸로 이제 문제가 생기시는 가정도 많거든요.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사실은 이제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법원을 통해서 이혼하고 싶고 한데 절차를 잘 모르시겠죠. 근데
언어도 약간 문제가 있고 문화적인 그런 한계도 있고 네. 생소할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디 뭐 주변에 도움 줄 때는 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름아름해서 겨우 이제 변호사 상담 좀 받아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변에 막 인터넷에서 이런 좀 부정확한 정보를 검색해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된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답을 얻으시는 게 훨씬 정확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부부의 이혼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인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하신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